차만 움직이게 해준다면 자기가 나머지를 알아서 하겠다. 한 개 고작 배터리 교환이야. 배터리 교환. 아, 교환을 했네. 배터리 교환. 배터리를 바꿔서 타고 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쇼버가 내려앉는데 자기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고 했지만 내가 무조건 방어를 했지. 아, 넌 할 시간 없다 라고 했는데 부품을 일로 보냈어. 발주가 여기로 왔어.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윤 팀장이지 근호가 차를 가지러 갔어. 좀 있으면 아마 올라올 거야. 한번. 오라. 딱 좋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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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촬영부터 하자. 왜냐면 빨리 해야 돼. 뭐든 빨리 해야 손님 차들은 빨리 하기 때문에 일단 촬영부터 하자. 반갑습니다.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아입니다. 자, 반가운 차가 왔어요. 반가운 차. 일단 제가 상당히 신분이 깊은 분의 차죠. 수리를 해줬어요. 분명히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뭐냐면 이 차는 바로 어떤 이유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굉음은 나요. 이상한 굉음이 나면 안 되는 소리가.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미동조차 없어요. 일단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레버를 이거 보세요. 야, 드라이브 넣으면서 이 굉음이 들리죠? 이 굉음. 이거 보세요. 이 굉음 때문에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현재. 앞으로 전진도 안 될 뿐더러 후진도 안 돼요. 그 원인이 바로 등속 조인트가 파손이 돼서 차량 운행이 불가했던 거예요. 정비소에 있는 정비 기사분들의 차들은 항상 수리에 있어서 제일 뒷절입니다. 뒷절. 그렇기 때문에 견인도 또 마침 다 썼어요. 한 3달 정도 뒤면 다시 갱신이 된다 하는데 일단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해서 수리를 진행을 했고 제가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수리를 완료가 했죠. 그러면서 끝 멘트가 그랬죠. 이제 대표한테 보내겠거라고. 지금 시동을 걸었고 운행이 되지만 무조건 일단 첫 번째 배터리도 바꿔야 돼요. 배터리도 바꿔야 되고 쇼바도 손을 봐야 돼요. 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쇼바도 켜야 되는데 일단 이 수리는 일단 대표한테 보내주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운행을 하기 일단 약속은 지켜줬어요. 나는 이제 움직이게 해줬어. 나 할 일 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뒤쪽에 왔지만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뒤쪽에 에어쇼바를 교환할 거예요. 근데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땐 정상으로 보이죠? 제가 봐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침에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운행을 할 때 다시 휀다와 타이어가 뽀뽀를 할 만큼 가까워져요. 바로 에어쇼바의 공기가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량 일부에 봤을 때도 아마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앞쇼바 쪽은 앞쪽이죠. 타이어와 핸들 사이 공간이 있는데 뒤쪽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뒤쪽에 쇼바가 다 터졌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운행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어차피 근데 한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와서 꺼져 있다. 운행을 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 라고 해서 계속 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좀 비싸다 보니까 고가품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좀 망설이지게 되죠. 그래 조금 이왕이면 탈 수 있을 만큼 타다가 교환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근데 이게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 뭐냐면 바로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 우리가 이 아침에 내려앉았다, 시동을 걸었는데 컴프레셔가 작동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에어가 새는데 달릴 때는 더 세겠죠. 그러면 이 달릴 때는 엔진 소리와 주행,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리기 때문에 컴프레셔 돌아가면서 더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운행할 때는 더 많이 바운스도 치고 무게도 실리니까 에어가 더 빨리 방출이 될 거야. 그러면 컴프레셔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레셔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실제로 견인대 오시는 분들 보면 처져갖고 이렇게 견인대 오세요. 보통 오시면 에어가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쪽 앞이든 뒤든 이렇게 내려앉은 쪽, 그쪽 쇼버가 문제가 있다 보통 판단을 해요. 보통은. 근데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보통 컴프레셔도 같이 손상이 됩니다. 왜? 과도한 작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왕이면 같이 수리하는 것보다 초기에 그냥 쇼바만 교환하는 게 금전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 쇼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탈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가 4개월 이상 돼가지고 휠볼트가 쩔어 붙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손으로 일단 직접 풀고 그 다음 임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길다란 이 형체, 이 물건이 에어쇼바입니다. 저희가 지금 탈거를 해야 될 물건이고, 기본 일단 유압식 쇼바들이랑 형태가 좀 다르죠. 유압식은 뭐 쇼바가 있고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에어쇼바들은 반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사살을 했죠. 영상에 충분히 담겼을 거라 봅니다. 왜? 에어를 주입을 했을 때 누설이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쇼바는 이제 수명을 다 했다 보시면 돼요. 방치했다고 해서 뒤에만 이렇게 깔아앉을 수가 없어. 왜? 다 깔아앉았으면 밸브 블럭이나 컴프레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뒤쪽만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쇼바라고 판단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깔아앉았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깔아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건 쇼바다 라고 많이 유추는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 정비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컴프레셔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컴프레셔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밸브 블럭이 또 나갈 때도 있고, 컴프레셔가 또 타면서 릴레이가 나갈 때도 있어요. 릴레이가 나갔을 때 컴프레셔 탔으니까 컴프레셔 바꿨어. 작동을 안 해. 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앞서서 휴즈도 고장이 터지죠. 휴즈가 또 손상이 돼서 휴즈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쇼바에 대해서 한정적이지 않아요. 많은 지식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은. 그러면 일단 이 쇼바를 이제 교환만 하면 돼요. 교환만. 문제 있는 쇼바를 교환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정품으로 하니까 일단 대표가 절대 안 하더라고. 왜? 한쪽 다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품과 이 부품 비용과 공임을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이 차값이 신차 때만 한 1억이 넘었겠죠. 근데 중고 시세가 지금 뭐 한 1000만 원 안 해요. 일단 한 800, 700 이라 하더라고. 그 정도 가격에 600만 원이라는 쇼바를 장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뭐 애프터를 사용해야 돼요. 애프터를 사용하면 그래도 한 3분의 2, 60, 70% 아니면 50%까지 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생을 사용해요. 재생. 왜? 등속 조인트도 제가 재생을 사용했잖아요. 싸서가 아니에요. 싼 맛도 있죠. 싼 맛도 있는데 이 재생이라는 게 중고 제품을 되살리는 제품이 바로 보통 재생이에요. 재생인데 이걸 무조건 중고로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겉에 이런 프레임은 자기 걸 사용하죠. 도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 내부에 제일 중요한 이
부트, 이 튜브를 재생 새거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부에 공기를 담고 있는 그릇은 새거예요, 새거. 그렇게 보통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재생에 대해서 불신도 많으세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재생 신품하고 동일해요. 물론 신품보다 동일한 성능을 갖고는 있지만 수명적으로 봤을 때 신품보다 또 좀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렇지만 재생 실력은 되게 1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재생을 사용했을 때 또 비용이 제일 메리트 있잖아, 가성비적으로. 거진 한 300 했을 때 거의 한 30%, 40%? 한 3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재생 쇼버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재생 쇼버를 넣고도 이 차량이 지금 출고한 지가 거의 한 18년, 19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 재생 쇼버가 최소한 저는 한 4, 5년은 충분히 버텨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오히려 이 차량에 대해서 수준이 맞다! S지만 자기 옷에 맞는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재생품을 장착을 해서 얼른 이 차량이 바깥으로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타이어 달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작업은. 오늘 이 벤츠 S550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급 세단에 대해서 에어쇼바라는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벤츠뿐만이 아닙니다. 아우디, BMW,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어쇼바를 상당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세단들은 상당히 많은 차종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다. 이 말은 승차감이죠, 말이죠. 근데 이 승차감을 좋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된다. 신품하면 300에 300. 근데 차량이 한 15년이 넘었어. 근데 600만 원 양쪽이니까 600만 원을 좀 지출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싶고 정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수리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바로 애프터나 재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차값이 6, 700만 원 해요. 근데 쇼바 2개 하는데 600만 원을 들었다? 조금 과소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애프터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생을 사용했을 때는 금액이 3분의 1까지 또는 50%까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애프터나 재생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급 세단, 에어 서스펜션이 내 차에 장착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내가 벤츠가 아니더라도 보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 주차장에 있을 때 차가 처음에 이랬어요. 지금 새 거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졌다. 이걸 바로 에어가 다 빠졌기 때문에 바로 시동을 걸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이 차량 차고 높이를 세팅을 해줘야 마무리가 됩니다.